결혼과 함께 이곳으로 이주한 여성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나고야에서 지난주에 방송된 지방과 청년 회사 밖으로 출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의 고민과 해법을 다뤘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방송 잘 봤어요. 네. 또 어려운 걸 또 취재하셔가지고. 이 문제의 취재를 시작하면서 정진규 기자는 청년들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지방의 고등학생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이대로라면 지방의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정진규 기자가 취재하셨잖아요. 이제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 인구가 감소한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으셨습니까? 해법이라기보다는 이 실마리를 좀 찾는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을 다시 지방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도 만들어줘야 된다.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까라는 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원격 근무, 뭐 텔레워크, 재택근무 많은 말을 쓰긴 하는데, 이 원격 근무가 조금씩 확산을 하다 보니까 굳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가지 않아도 내가 남아있는 내 고향, 내 지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랄지 이런 원격근무 같은 것들로 지역의 인구가,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 같은 경우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뭐 쿠팡 혹은 야놀자 이런 IT를 활용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지금 원격 근무를 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던 야놀자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원격 근무를 도입한 지 한 2년여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원격 근무를 도입한 이후에 한 1,500명 임직원들 가운데 한 60여 명 정도가 아예 지방으로 지금 이주를 했어요.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 1,000명이 넘는 직원의 근무 공간이 대낮에도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대부분 출근 상태입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원격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 주소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회사와 어느 정도 가까이 사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들 원격 근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로 인해서 내가 서울에 와서 집을 얻거나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곳에서 내 가족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가 있고 또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문득 기업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기업들은 이런 재택근무, 원격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생산성 측면이라든지 회사와 직원 간의 그런 어떤 소속감 측면이라든지, 근데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상시 출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 간의 만족도라든지 생산성 측면을 봤을 때 훨씬 더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텔레워크나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직접 만나보셨죠? 그렇죠. 예. 제가 일례로 만나본 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교육 플랫폼 회사에 다니시던 분인데 서핑을 굉장히 평소에 좋아하시던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근무가 도입이 됐고 자기는 그 제도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워케이션을 처음에 이제 온 거죠.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부산에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하면서 서핑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는 내가 부산에서 거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방에 있는 미래도 조금 아무래도 좀 더 다르게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원격 근무 확산과 함께 떠오른 워케이션. 일과 휴가를 뜻하는 합성어로
원하는 휴가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교육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미아 씨는 이 워케이션 제도를 통해 부산에 머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로망 중에 하나 그거예요. 바닷가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 파도가 정말 좋아 하면 이제 서핑보드 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원래 해외에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인데 마침 부산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경험 삼아 재미로 내려온 부산. 그런데 미아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이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살 수도 있고 굳이 물리적 공간이 제약이 필요가 없어졌는데 굳이 서울에 머무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긴 청년도 있습니다. 1년 전 속초로 이주한 박철민 씨는 원격 근무를 통해 서울에서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출근한 겁니다. 지금 안방에서 거실까지 출근하는데 한 15초나 걸린 것 같네요. 오늘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니 생활도 더 여유롭고 윤택해졌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가신 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근데 큰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일은 사실 힘들잖아요. 갑자기 그 100대 기업들이 뭐 정부에서 가라고 한다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기업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원격 근무를 하는 거는. 원격 근무가 확산되자 청년들의 눈이 지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산업에서 인구의 유출 유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더 이상 매력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수도권에 안 들어가고 지방에 머물면서 치열한 경쟁에 벗어나서 아주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에서 지방에서 커리어 대책을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결합만 일어난다면 미래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려면 뭐 기업들의 어떤 자세도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일 환경도 많이 바뀌어야겠지만 지자체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겠습니까?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을 가능한, 그리고 또 어떤 설비,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업무가 가능한 설비를 좀 갖춰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원격 근무 제도를 먼저 도입을 해야겠지만, 그 원격 근무 제도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먼저 위성 오피스, 그러니까 위성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다시 기업 입장에서 굳이 내가 그냥 회사에 사람들 불러갖고 일을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또다시 투자 비용을 들여서 지방에다가 위성 오피스를 또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먼저 뭐 건물이라든지 혹은 어떤 뭐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인터넷 ITCT 기반을 설비를 해놓고 기업들한테 좀 제안을 하는,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충북 지역도 많은 지역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 취재해 보시니까 충북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어떤 노력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귀농 인구, 귀촌 인구, 젊은 층을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귀농 귀촌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치단체, 충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뭐 현금 유입책, 우리 뭐 이주를 해서 여기다가 주소지를 두면 뭐 일시불로 뭐 50만 원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돈을 다 쓰고 나면은 내가 있는 지역으로 다시 또 나가보니 끝이는 거고, 사실 그냥 돈을 그냥 쏟아붓는, 빗 빠진 독에다 물을 그냥 붓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청년의 나이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인데,
저라도 귀농이라든지 귀촌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특별한 청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귀농이나 귀촌에 좀 생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뭐 대학이라든지 적성이 거기에 맞다든지, 이런 아주 한정된 타겟층을 위한 대부분 그런 청년 유입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로 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산단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주면서 뭐 크고 작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많이 힘을 썼잖아요. 얼마 전에 충주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본사가 아예 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주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뭐 물론 모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한 50% 이상이 본인들은 충주를 떠나지 않겠다, 지방을 떠나지 않고 지방에서 취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만 준다면은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계속 가려고 하느냐?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 자체, 또 발길을 어느 정도는 돌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지방의 청년들은 수도권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나는 졸업 뒤에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갈 생각이다 라는 학생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예상대로 절반이 넘게 손을 듭니다. 많은 취업 기회와 더 나은 환경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주 한국교통대학교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 나는 졸업 뒤에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갈 생각이다 라는 학생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손을 든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올 초 국내 승강기 분야 1위 현대엘리베이터 본사가 충주로 이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대기업이 만약에 지방에 이제 자리를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이나 그런 복지 적성 이거를 제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런 조건들을 다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지방에서 취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충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거적인 문제가 일단 가장 먼저 해결이 됐고, 이제 수도권 집값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이제 임금적인 격차가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격차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지방 이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제주도로 본사를 옮긴 국민 메신저 카카오. 입사 8년차 김혜영 차장은 판교 근무 대신 고향인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뭐 워케이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각 지역마다 생긴다면 그 지역의 청년들이 굳이 서울을 가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을 즐기면서 이 각 그 시도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그녀. 일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지금은 100점? 너무 높나? 97점 하겠습니다. 3점은 왜 빼셨어요? 앞으로의 남은 삶도 있으니까요. 기대감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을 지방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자란 인재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게끔 하는 건 뭐냐? 간단한 거죠. 이 지방에 좋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자란 똑똑한 인재들이 지역에 다시 올 수 있고
그 오는 과정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자란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내 친구가 같이 공부했는데 지방으로 가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도 올 수 있고, 이러한 더 큰 인재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정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결국 답은 아주 간단한 거죠. 문제는 복잡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지금 수도권의 과밀 상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도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역으로 좀 이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그 걸림돌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올해 전경련에서 우리나라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너네들 지방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89.4%, 89%, 거의 90% 가까운 기업들이 우리는 지방 이전의 계획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방의 60%, 그러니까 내려갈 계획이 없다는 기업의 60%는 지방의 사업 환경이 해외보다 더 좋지 않거나 아니면 해외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도 찾기 힘들고 교통도 어렵고 물류도 어렵고, 이런 환경을 굳이 우리가 지방에 왜 내려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을 지방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매출액 1000대 기업처럼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방에도 필요한데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매출액 1000대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방에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응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물리적인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기업의 일자리를 갖고 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 일본에서 먼저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도 먼저 나왔고, 일본의 도쿄권 집중화도 우리나라 못지않고, 그래서 이제 일본 지역도 취재를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인구가 한 1,300만 명,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도쿄 23구 인구가 한 14,00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한 26년, 25년 만에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좀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격 근무의 효과가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이제 일본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일본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 원격 근무를 지방 소멸이라든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약간 대응으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 일본 전역 어디를 가도 어디에서도 네가 수도권에서 일하던 똑같은 일을 일본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은 결국에는 일본 전역을 원격 근무가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방 소멸 위기에 먼저 직면한 일본. 해법을 찾기 위한 고민과 노력도 먼저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원격 근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사인 나가다 씨. 도쿄에서 태어나 줄곧 요코하마에서 살아온 그는 2년 전 지방의 새로운 생활 거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やっぱこのコロナのきっかけというの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首都圏にいるとやっぱ感染リスクが高いとかやっぱ交通機能が麻痺しやすいっていうのもあって、家にいることが多くなってとかやっぱ自分の生活をちゃんと見直すっていうことが多くなってきて、そこで皆さんやっぱ活躍の場とか生活の幅を外に広げていくっていう意味で地方への興味っていうのが増えている気はします。 지방에 가도 업무는 원격 근무로 요코하마에서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차를 타고 약 3시간, 나가다 씨가 생활하고 있는 나가노 타테시나에 도착했습니다. 인구 7,000명도 안 되는 작은 산촌 마을인데요. 요코하마와 나가노를 오가며 2년 동안 생활해온 나가다 씨는 최근 빈집을 구매했습니다. 이주를 결심한 겁니다. 都会の方って人も多いですし仕事も多くてで、あとスピードが速いんですよ、物事が進むことが。
で一方でやっぱ蓼科とか地方の方ってすごい時間軸としてはすごいゆっくりだし、プロジェクトもそんなすぐどんどん動いていくっていうわけではない。でただ逆にこう人の距離とかは近かったり、やっぱ自然環境が多いっていうのがあって、なんかこう時間のこう緩急があったり。 지방의 작은 마을로 청년을 불러들일 수 있었던 건 원격근무 지원센터, 일명 텔레워크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스템적인 지원뿐 아니라 이주자들에게 대도시의 원격근무 일자리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立科町の課題としまして人口減少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て、で私こちらに来まして1年にですね多くの方が立科町に移住をしたい、もしくはUターンで帰ってきたいっていうご相談を受けてます。でただですね移住したいけれども仕事がないということで、非常にですね特にパソコンを使った仕事がこの近隣にないので、そういったお仕事をここで提供して移住者を増やしたい。 지난 5년 사이 9명이었던 원격 근무자는 100명으로 늘었고 대도시 기업 11곳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なるほど、遠隔で仕事をすることだね、都会じゃなくても都会にいなくても地方でも仕事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という認知が広がってきたのは大きな変化だと思います。企業さんにおいてもですねテレワークで仕事ができる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ここ数年間だと思いますので、移住促進、PR 合戦ですねをしたとしてもあまり意味がないんですよね。これまではですね企業誘致をする、工場を誘致するというような取り組みが、雇用を作る取り組みではメインストリーム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の時代はそうじゃないだろうと。 이러한 변화를 대기업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통신기업 NTT. 직원의 거주지를 통근 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할 만큼 보수적인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필수 현장직을 제외한 전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拠点を分散していくみたいなこともこれから考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拠点がいろんな地方にできて、でそこでのまた採用が進んで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ですね進め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ので、やっぱりこのリモートワークを基本とするスタイルがあるからこそできること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 지방에서도 수도권의 일자리를 가져올 기회가 생긴 겁니다. 今までだと東京にいないと仕事ができなかったのがこれから地方にいても仕事ができますから、地方に行くのも自由になってきます。でそれから一箇所に固定的にいるのではなくて行ったり来たりしながら仕事をするのがいいっていう、そういう自由な選択ができてくるようになるっていうのがこれからの社会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아마 이게 먼 미래였을 수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빨라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밀집되는 것 이런 걸 좀 꺼려하는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일하는 공간에 있어서도 굳이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트렌드가 점점 더 확산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 트렌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제가 만나본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연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 전문가들을 만나서 교수들이라든지 물어보면 앞으로의 사회는 분명히 원격 근무 사회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연구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은 앞으로는 원격 근무 사회로 갈 게 분명하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이 얼마만큼 원격 근무 사회까지 얼마만큼 와 있느냐는 불분명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분명히 한번 이 원격 근무라는 거를 도입을 한 기업들이라든지 원격 근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시 뒤로 돌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원격 근무 사회에 좀 발 맞춰서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본이 그런 지방 소멸 위기도 먼저 겪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지금 조금 더 빠르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일본 나가노현에 사쿠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쿠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거든요. 한 인구가 10만 명이 채 안 되는 도시인데 이 사쿠시에서 이 원격 근무자를 대도시에 있는 원격 근무자를 이 사쿠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원격 근무 지원금 지원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이 제도를 운영한 지 3년 만에 인구 순 유입률이 한 85%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단순히 이 지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해서 인구가 다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원격 근무 이주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85%의 순 인구 유입자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랑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전역에다가 위성 사무소를 한 근 2년 만에 한 500군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 원격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구나. 훨씬 더 많이 나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기술의 발전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원격 근무.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 청년들의 발길을 돌릴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